저는 올해 72살이에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군인이었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과 사이도 좋았고 노인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하는데 힘이 됩니다. 우리 동네 노인회는 회원이 50명쯤 됐어요. 매달 10,000원씩 회비를 내고 분기마다 모임을 했지요. 회비로 모인 돈은 어려운 회원들 도와주고 행사 비용으로 썼어요. 저는 평회원이었어요. 노인회장은 김영자 씨라는 분이었고 총무는 박홍숙 씨였어요. 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회장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총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노인회에서 그냥 조용히 활동했어요. 회의 때 참석하고 행사 때 도와주고 그런 정도였어요. 회계나 임원 같은 건 맡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원이었지요. 가끔 회비를 내고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도 시선을 피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슈퍼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안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매일 오시던 할머니가 일주일째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10명쯤 오던 손님이 서너 명으로 줄었어요.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제가 지나가면 속닥속닥 얘기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귓속말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쉿, 조용히 해. 마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하는데 뒤에 있던 아줌마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저에 대한 얘기인 건 분명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슈퍼 단골이었던 이웃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왔어요. 여기 더 있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몰라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인의 돈 가져갔다고. 뭐라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노인의 돈을 제가 가져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바로 동네 회관으로 갔어요. 노인의 게시판을 보러요. 회관에 도착했어요.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게시판에 전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어요. 놀라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노인의 기금 1,800만 원을 가져간 사람 이 여자입니다. 제 얼굴 사진 밑에 제 이름과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구나. 돈을 얼마나 가져갔대? 1,800만 원이래? 허허, 나이 먹고도 창피한 줄 모르나 봐. 노인의 기금 1,800만 원이요. 저는 그 돈을 만진 적도 없어요. 노인의 통장은 총무가 관리했거든요. 저는 평회원이라
회계에 손댈 권한도 없었어요. 통장을 본 적도 없었고요. 전단지를 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말했어요. 떼지 마세요. 증거니까요. 돌아보니까 노인회 회원들이 서 있었어요. 5명쯤 됐어요.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노인회 활동하던 분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요? 증거가 다 있어요. 무슨 증거요? 저는 노인의 돈 만진 적 없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슈퍼도 그렇고 항상 돈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돈을 좋아한다고요? 슈퍼하는 사람이 장사 얘기하는 게 잘못인가요? 내가 언제 노인의 돈을 만졌어요? 통장은 총무님이 관리하시잖아요. 회장님이 다 조사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보니까 당신 앞으로 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대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조용히 넘어가면 고소는 안 할게요. 돈만 돌려주세요. 고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요. 돈을 돌려달라고요. 제가 안 가져간 돈을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실망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통장에 왜 당신 계좌로 돈이 나간 게 찍혀 있어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제 계좌로 송금한 거예요? 당신이 했겠죠. 아니면 누가 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들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어요. 회관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이 됐어요. 다음 날 노인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저인데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뭘 얘기해요? 제가 노인의 돈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있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돈만 돌려주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회장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총무한테도 전화했어요. 총무님,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의 통장에서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몰라요? 총무님이 통장 관리하시잖아요.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또 회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총무가 통장을 관리하는데 왜 자꾸 회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떼어봤어요. 정말로 노인의 계좌에서 300만 원씩 6번 들어와 있었어요.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이 돈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통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누가 제 계좌로 송금을 한 거예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돈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어요? 노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거네요. 누가 이체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노인의 통장 명의인만 조회할 수 있어요. 노인의 통장 명의인은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총무였어요. 총무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총무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총무님, 노인의 통장에서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몰라요. 저는 그냥 회장님 지시대로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지시요? 더 이상 말 못해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제가 문을 잡았어요. 총무님, 제발요. 저는 억울해요. 제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회장님한테 가세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회장 집에 찾아갔어요. 회장이 나와서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왔어요? 회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제 계좌로 들어온 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했어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면 고소는 안 하겠어요. 1,800만 원만 돌려주세요. 저는 그 돈 안 썼어요.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돌려주세요. 돌려줄 수 없어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니까요. 그럼 고소하겠어요. 횡령죄로요. 경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싶으세요? 협박이었어요. 제가 범인이라고 몰아가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누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왜 제 계좌로 돈을 보낸 거예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슈퍼에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한 명도 안 왔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다들 고개를 돌렸어요. 뒷담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돈을 훔쳐가고도 뻔뻔하게 슈퍼를 열어. 나이 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1,8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러게. 어떻게 노인의 돈을 훔쳐가? 귀에 다 들렸어요. 억울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먼저 노인의 회의록을 구했어요. 회관 사무실에 가서 복사해 왔어요. 관리인이 처음엔 안 주려고 했어요. 회장님 허락 받으셨어요? 공개 자료잖아요. 회원이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주시면 구청에 민원 넣을 거예요. 결국 관리인이 복사해 줬어요. 최근 2년치 회의록을 다 받았어요. 집에 와서 회의록을 꼼꼼히 봤어요. 기금이 사라진 시점을 찾아야 했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3월까지는 노인의 기금이 3천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1,8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의록에는 큰 지출 내역이 없었어요. 어디에 쓴 건지 기록이 전혀 없었거든요. 행사 비용으로 300만 원, 회원 지원금으로 200만 원 정도만 나가 있었어요. 나머지 1,3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음은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했어요. 노인의 통장이요. 하지만 회장이나 총무가 줄 리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누군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노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하세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 뒤 허가가 났어요. 은행에서 노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받았어요. 2년치요. 보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제 계좌로 300만 원씩 6번 들어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이상한 거래가 엄청 많았어요. 회장 계좌로도 돈이 나갔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20번 넘게요. 총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총무 계좌로도 100만 원씩 5번 나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랑부동산이라는 곳으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2번에 걸쳐서요. 이게 뭐지? 회장이 노인의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제 계좌로 돈을 보내서 제가 범인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회관 CCTV를 확인해야 했어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공공장소 CCTV 열람 신청이요. 며칠 뒤 허가가 났어요. CCTV를 봤어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치를요. 중요한 장면들을 찾았어요. 작년 5월 15일 오후 3시 회장과 총무가 회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30분 뒤 나왔는데 총무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은행 CCTV도 확인했어요. 총무가 은행에 가서 노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았어요. 300만 원이요. 그리고 창구에서 제 계좌로 이체했어요. 총무가 한 거구나.
하지만 왜 했을까요? 혼자 한 건 아닐 거예요. 회장 지시를 받은 거겠죠. 더 추적했어요. 작년 5월 16일 회장과 총무가 같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식당 CCTV에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익명이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이건 노인 회장의 짠일입니다. 총무는 그냥 도구입니다. 회장이 수년간 복지기금을 빼돌려 자기 땅을 사는 데 썼어요. 당신한테 누명을 씌운 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예요. 회장 명의 부동산을 조사해보세요. 진실이 나올 겁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아마 노인의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았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보한 거겠죠.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어요. 회장 명의로요. 놀라웠어요. 회장이 최근 3년 동안 땅을 5군데나 샀더라고요. 전부 농지였어요. 총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노인의 기금으로 산 거예요. 증거를 다 모았어요. 이제 신고할 때가 됐어요. 경찰서에 갔어요. 횡령죄로 회장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도 신고했어요. 탈세 의심이 있다고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회장과 총무를 조사했어요. 처음엔 둘 다 발뺌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노인회를 위해 일했어요. 저는 회장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CCTV,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익명 제보까지요. 결국 총무가 먼저 자백했어요. 회장님이 시켜서 했어요. 저는 지시를 따른 거예요. 저도 100만 원씩 5번 받았어요. 회장도 결국 인정했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돈은 어차피 쓸 데가 없었어요. 제가 투자해서 더 불릴 생각이었어요. 뻔뻔했어요. 자기가 도둑질한 주제에 변명을 하더라고요. 재판이 열렸어요.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됐어요. 금액이 크고 공금을 횡령한 거라서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총무는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저는 무죄를 입증했어요.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은 회장이 저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보낸 거였어요. 저는 그 돈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노인의 기금으로 돌려보내라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동네 사람들을 고소했어요. 집단으로요. 전단지를 붙이고 저를 도둑으로 몬 사람들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예훼손은 집단 고소가 어려워요. 누가 정확히 뭘 했는지 입증해야 해요. 저는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알아야 해요. 고소장을 냈어요.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전부요. 15명이었어요.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노인회 활동하던 분들이요. 재판 결과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요. 그리고 공동 사과문을 써야 했어요. 신문에도 실렸어요. 우리는 최경자 씨에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우리는 확인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동네 게시판에도 붙었어요. 그 사과문이요. 제 사진이 붙었던 자리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다시 인사하려고 했어요. 슈퍼의 손님들도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다시 친하게 지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왜요? 이제 오이도 풀렸잖아요. 악한 사람보다 무서운 건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몰랐어요. 회장이 증거가 있다고 해서. 몰랐으면 알아보고 판단했어야죠. 그냥 소문만 듣고 저를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다시는 섞여 살지 않겠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요. 30년 살던 집이었지만 미련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집이 빠르게 팔렸어요. 이사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살던 동네를 이렇게 떠나는구나.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쓰던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슈퍼를 열었을 때 받았던 첫 매출이요. 하나하나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거든요. 이사 가는 날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배웅하려고요. 10명쯤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삿짐 차에 탔어요. 백미러로 동네를 봤어요.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가세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갔어요. 차가 동네를 벗어났어요. 30년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새 동네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조용히 혼자 살 거예요. 슈퍼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연금 받아서 편하게 살 거예요. 새 집에 짐을 풀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녁에 동네를 산책했어요.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옛날 동네 노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 회장이 된 분이었어요. 최경자 씨,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거기 안 갈 거예요. 노인의 기금도 다 정리했어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섭섭해요. 섭섭한 건 제가 더해요. 30년 살던 동네에서 쫓겨났잖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익명 제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최경자님, 저는 노인의 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님이 억울하게 누명 쓴 걸 보고 양심이 괴로워서 제보했어요. 회장이 몇 년 동안 돈을 빼돌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님이 떠나신 후 저도 노인회를 탈퇴했어요. 그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주소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옛날 동네 생각은 안 났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저희가 노인봉사 모임을 만들었는데 참여하실래요? 무슨 모임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장 봐드리고 말벗 떼어드리고요. 좋아요. 참여할게요. 봉사 모임에 참여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렸어요. 장을 받아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갔어요. 보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하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기뻤어요. 1년이 지났어요. 옛날 동네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회에서 제가 받을 보상금이 나왔대요. 회장이 빼돌린 돈을 회수해서 제가 받을 위로금이래요.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노인회 기금으로 쓰세요. 정말 어려운 회원들 도와주세요. 돈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제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옛날 동네 생각은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못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았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요. 생각 없이 남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악한 사람보다 무서운 건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